뭐 아무리 청렴 결백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투자왕. 내가 내 월급을 만져본 게 언제였더라? 이게 존재하기는 했었던가? 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뭐 투자를 통해서라면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쾌한 아침이 하다하다 이분까지 모셔봤어요. 투자계에 떠오르는 별 투자 덕후입니다. 유튜버 김단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단태입니다. 빨리 긴장 푸세요. 아직도 긴장이 제가 방송은 처음이라서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라 벌써부터 떨리네요. 방송은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도 라이브 하시던데. 네, 그죠? 라이브는 아니고 그냥 촬영만. 촬영만. 그래요. 네, 라이브는 아직 아니고.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들 상하 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단태라고 합니다. 네, 간결한 인사 좋아요.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늘으셨다고. 지금 얼마나 되시죠? 지금 구독자가 오늘 39,000 정도인데 요즘 진짜? 하루에 1,000명 정도 늘고 있어서 와.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4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와, 너무 좋겠다. 근데 뭐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셔도 또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단태 씨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공이 아니세요? 그래서 더 놀랍고 대단하신데요. 이 학사, 석사 모두 카이스트 컴퓨터공학을 나오셨습니다. IT계의 인재 중에 인재고요. 2011년에 돌연 퇴사를 합니다. 모바일 소셜 커머스를 창업하려고 그런 건데요. 2011년이면 이 모바일 결제 흔하지 않던 시기거든요. 미래를 볼 줄 아는 남자고요. 2011년 초에 창업을 해서 이거를 또 같은 해 말에는 무려 크로에 매각을 합니다. 운까지 좋은 남자일까요? 이렇게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걷다가 갑자기 무력감이 찾아왔다네요. 갑자기요. 돌연 백수를 선택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돈 많은 백수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 부럽다.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투자 유튜버를 하시게 됐어요? 네, 제가 자산 관리사나 은행 직원들이 추천한 상품을 다 가입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제가 수익률을 정산을 해봤더니 0%인 거예요. 진짜로? 네, 한두 푼을 맡긴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맡겼는데 수익률이 0% 이건 진짜 좀 너무하지 않나? 그냥 은행에 저금만 해놨어도. 네, 저금만 해놨어도 한 1, 2%는 네. 어떻게 얻었을 것 같은데 0%가 되니까 제가 너무 좀 열이 받아서 이게 열받아서 사실은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투자를.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 공대생이셨잖아요. 사실은 닥치는 대로 강의들을 다녔고요. 열렸던 강의들 닥치는 대로 다녔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책들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어느 정도 당구도 네. 120이 넘으면 재밌다고 하는데 약간 제가 이 투자에 익숙해지니까 너무 재밌어져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눈 뜨면 무조건 투자 공부만 하고 역시. 그냥 하루 종일 투자 생각만 하게 됐어요. 역시 사람은 즐겨야 잘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률 얼마나 되시나요? 수익률이 뭐 한 2018년 정도부터 계산을 해보면 누적 수익률 한 30% 좀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30%? 그러면 이게 막 아주 높은 수익률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주 낮은 수익률도 아니고 또 그 사이 어딘가인 것 같아요. 30%나 처음 들어보는 수익률인데? 주변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 30%면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면 얼마나 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네. 투자 금액이 제가 유튜브에 사실 계좌 공개를 아예 했어요. 진짜? 네, 그게 이제 계좌 공개한 게 10억이고 10억? 네, 10억. 네. 10억을 공개했고 네. 이제 사실 전체 재산을 공개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전체 금액을.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많이 되는 금액인데 이제 딱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기가 좀 저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사기꾼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전체는 좀 이렇게 전체 금액은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10억을 공개하기는 쉬운 정도라는 금액?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이라고. 네. 오히려 이거를 너무 다 공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안 믿을 정도의 이제 네. 거짓말이다 이럴 정도의 그런 금액이기 느낌도 때문에 있고 사실은 또 차차 제가 더 네. 금액을 늘려나갈 계획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빵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저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주변에서 뭐 트렌드를 남보다 먼저 읽어라, 뭐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 얘 말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막상 그렇게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주변인들한테 종목을 받아가지고 저도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가 뭐 이제 의도 상하고 그 사람들이랑 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태 씨라던가 아니면 뭐 은행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투자 전문가들의 권유나 추천 받고 사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제 네. 그분들의 말을 믿어라 혹은 믿지 말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고요. 음. 일단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출발점으로 삼으시되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하는 얘기인데 제 말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좀 제 얘기도 의심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좀 더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주식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이래서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말도 있고 너도 나도 좀 다 투자를 하려는 게 있는데 아무리 뭐 단태 씨 말도 의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그 주린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조언 정도는 좀 믿고 얻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투자의 기본은 많이 버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잃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만을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도 더 많이 쌓이고 네. 더 많이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적게 투자를 하고 좀 더 능숙해진 이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소액으로 해라.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잃지 않는 게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요? 안 쓰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의 이제 네.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절약도 일단은 자기가 금액이 종잣돈이 아주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네네네. 절약하는 게 사실은 투자 수익 나는 것보다 더 맞아요, 효과가 맞아요. 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단태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거의 연예인급의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뭐 흔히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어. 맞냐 이게 시점이?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답인 것 같고요. 다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장기라는 거는 뭐 1년도 아니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관점, 네.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그래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저렴한 것은 맞다. 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 전체적인 그런 역사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이 됐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저렴한데 단기적으로는 위로 널뛸지 아래로 널뛸지 알 수 없다. 이 정도의 느낌. 애매한데? 그래서 투자가 애매해요. 아, 투자가 애매하고 네. 그리고 이게 제 유튜브도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공자님 얘기하는 것 같다고 이거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주식 유튜버 치고는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말한다 뭐 이런 뜻인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자 같은 단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노래 듣고 올게요. 서종원 문은경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가호의 시작. 네, 가호의 노래였죠. 시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는 또디 김도연이고 여기는 상쾌한 아침이에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름이 김단태죠? 본명은 아니시죠? 네, 제가 카카오에 입사를 했는데 카카오에서는 직급을 없애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직급을 이제 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김동주니까 김동주 대리, 뭐 김동주 과장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과장이랑 대리를 빼고 나면 본명이 남잖아요. 네. 근데 본명으로 그냥 부르면 사실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없애려고 영어 이름을 회사에서 부르기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제 친구가 단테로 하라고. 왜요? 그 단테의 신곡? 그렇게 저도 단테의 신곡은 나중에 알았고 네. 알고 보니까 게임 중에 그 단테가 주인공인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그 게임을. 네, 대땡땡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음. 게임 주인공이 단테인데 이게 글자도 작고 발음도 좀 멋있는 것 같아서 단테로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멋있다. 그 왜 드라마 건불류 혹시 보셨어요? 임수정 씨 나온? 아니요. 거기서 이 직급을 떼야 돼가지고 막 요즘 스타트업에서 타미 이렇게 불러요. 네, 유행이에요. 그래서 아. 되게 사실 회사 처음 오시는 카카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오글거려 하세요. 왜냐하면 약간 그 옛날 그 외화 느낌 나거든요. 약간 그렇게 더빙 불러요. 외화하는 스칼렛 거. 이렇게 불러요. 네, 스칼렛, 뭐 브라이언, 네. 뭐 네. 타미 막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오글거린다. 처음에 그렇게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적응되고 나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카카오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실명을 몰라요. 다 영어 이름으로만.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도 실명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너무 거리감 느껴지는 거 아닌가? 네, 약간 그런 네.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 아무튼 뭐 김단태 씨 또 우리 분산 투자의 전도사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면 뭐 대형주, 우선주 위주로 사라 이렇게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량주조차 네. 사실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량주조차도 그랬죠. 네.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감내하기에는 그 움직임의 가격의 움직임의 폭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2008년에 제일 이제 A 땡땡이라는 그 보험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네네. 그 A 땡땡이라는 보험회사가 2007년까지만 해도 가장 튼튼한 우량주로 모두가 다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99%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진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최근에 가장 말 많은 파산설 나오고 있는 보땡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비행기 만드는 네네. 보땡이라는 맞아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보땡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2017년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한 주식으로 다 모두가 다 인정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튼튼하다고 인정하는 그 개별 종목 하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시장을 사는 거를 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어떻게 사나요? 아니 근데 막 예를 들어 완전 대형주야. 그게 막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이거를 몇 주 못 산단 말이죠. 몇 개 뭐 한 5개 사면 이게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 전체를 사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이제 ETF라는 게 있어서 그 ETF라는 걸 통하면 네. 이제 시장 전체를 내가 10,000원, 20,000원만 있어도 시장 전체를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S전자보다 네.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죠? S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아니면 이제 미국의 뭐 그 사과라는 회사도 유명하지만 네. 그 사과라는 회사보다 미국 전체가 더 튼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잃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그 나라 전체를 그 나라 전체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뭐 반대로 이 나라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ETF를 통하면 이제 인버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너무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인버스 ETF라는 것도 있어서 떨어질 때 내가 수익을 보는 거에 이제 그 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 분들에게는 그런 투자 방식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 주변에서 이거 추천하시는 분 되게 많던데. 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시장 전체가 네. 떨어지는 거에는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내가 30년, 40년 한 사람들과 하루 이틀밖에 투자 안 한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특히나 떨어진다는 거는 뭐 한 달, 2달 내로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렇게 그 베테랑들과 초보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경쟁을
그런 경쟁을 하지 마시고 완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10년의 관점, 5년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런 그 투자 베테랑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버스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인버스는 또 시장이 상승하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ETF를 추천하시나요? 아, 그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미국 시장에 아, 혹은 세계 그렇게.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ETF를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ETF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할 리가 없으니까 네. 리스크는 적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질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초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시는 건 좋은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잃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아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 아. 내가 투자에 자신이 생기면 네. 그때는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해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처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조금은 안전하게 시작을 하시는 게 내가 종잣돈을 더 모아서 그걸 불려야 되는데 종잣돈을 모으지조차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잃는 거를 방지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잣돈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그래도 번 다음에 네. 그런 도전을 모험을 해라. 네, 이런 말씀이셨고 끝으로 요즘 뭐 동학 개미 운동 아시겠지만 그 외인이 매도하는 거를 이제 소액 주주들이 다 떠받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막 대학생들까지도 빚을 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이면에는 또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동학 개미 운동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긍정적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관심을 가지려면 자기 돈을 안 넣으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돈을 넣어서 거기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도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된 사람과 하루 이틀 된 사람도 같은 곳에서 네. 경쟁을 한다면 확률적으로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성과가 좋겠지 하루 이틀밖에 투자를 안 해본 개인들의 성과가 좋기는 맞아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건 좋지만 빚까지 내서 하는 거는 정말 절대로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빚을 뭐 내가 능숙해졌을 때는 빚을 내서 하는 것도 현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고 투자하면 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요지는 너무 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부터 소액으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시작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투자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오늘은 약간 그런 뭐라고 하지? 원론 같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단태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